예진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산소호흡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심전도 모니터가 불규칙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창밖으론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손을 잡았는데 너무 차가웠어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이었죠. 너,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아?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거짓말 하지 마. 나 알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 눈빛이 너무 맑아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진아, 미안해. 진짜로. 왜요? 무슨 말씀을? 너한테 설명 못한 게 너무 많아. 용서해줘. 그 순간 남편 성민이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성민아, 집에 가면 서랍에 봉투 있어. 변호사 이름 적혀 있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조용히 해. 엄마 말 들어. 시어머니가 힘겹게 숨을 몰아쉬셨어요. 유언장 다 써놨어. 변호사한테 맡겼고. 시어머니가 다시 나를 보셨습니다. 눈빛에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예진아,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삑삑. 심전도 소리가 길고 날카롭게 울렸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3일장이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왔다 갔고 나는 상주 옆에서 끊임없이 절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10번, 20번, 100번.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만 같았지만 계속 절을 해야 했습니다. 시누이 성희가 화장실에서 울고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가셔? 성민은 표정이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나 봅니다. 그저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녁 9시쯤 됐을 때 조문객들이 다 돌아갔어요. 빈소에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예진아. 성민이 조용히 불렀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봉투 찾았어. 집 안방 서랍에 있더라. 변호사 연락처 있었어? 응. 명함이랑 같이 있었어. 내일 장례 끝나고 사무실로 가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명절 때가 생각났어요. 떡 만드는 법을 배우다가 손에 물집이 생겼었죠. 밴드를 붙이는데 시어머니가 연고를 발라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손 귀한데 미안해. 내가 며느리 고생시키네. 그때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던 게 아직도 생생했어요. 둘째 유산했을 때도 시어머니가 병원까지 따라오셨었죠.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 손의 온기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었습니다. 예진아, 괜찮아. 다 때가 있는 거야. 하늘이 더 좋은 아이 보내줄 거야. 작년에 시어머니가 암 진단 받으셨을 때 나는 매일 병원을 다녔어요. 항암 부작용으로 토하실 때마다 등을 쓸어드렸고 밤새 간병할 때도 있었습니다. 미안해. 며느리한테 이런 걸 시키고.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죠.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그때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던 게 기억났어요. 10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설명 못한 게 너무 많아.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면 앞으로 유산 싸움 없어집니다. 검증된 효과예요. 3일장이 끝났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납골당에 모시고 나서 우리는 곧장 법무법인으로 향했어요. 빌딩 7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변호사입니다. 중년의 변호사가 우리를 맞았어요. 회의실로 안내를 받았고 탁자 위에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6개월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공증까지 완료된 상태고요. 변호사가 천천히 서류를 펼쳤어요. 먼저 재산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 한 채, 현재 시가 약 8억 원입니다. 예금은 총 2억 3천만 원, 주식 및 펀드가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합계 약 11억 원 상당의 재산입니다. 성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모으셨어? 나도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의류 도매업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모으셨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고인께서 사업을 30년 가까이 하시면서 차곡차곡 모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유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다음과 같이 재산을 배분한다. 아들 최성민에게 예금 중 3천만 원, 딸 최성희에게 예금 중 3천만 원을 상속한다. 여기까지는 예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아들 며느리가 재산을 물려받는 게 맞다고.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췄어요. 우리를 한 번씩 보더니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머지 재산 전부는 진짜 며느리 강미소에게 상속한다. 순간 귓속이 웅하고 울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짜 며느리 강미소, 주민번호 850327-2로 시작하는 여성분이십니다. 진짜 며느리가 뭐예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정가짜 며느리란 말이에요? 1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신 제가. 성민이 황급히 내 손을 잡았어요. 예진아, 진정해. 일단 얘기 들어보자. 진정은 무슨 진정이에요? 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제가 뭘 했는데요? 병원 모실 때 누가 모셨어요? 밤새 간병할 때 누가 옆에 있었어요? 토하실 때 등 쓸어드린 게 누구예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됐고 공증까지 받으신 상태라. 그럼 저는요? 저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배우자이신 최성민 씨께서 3천만 원을 상속받으시니까 결국 그 돈은. 그게 지금 문제예요. 성희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미소가 누구예요? 오빠 전 여자친구예요? 아니면 뭐예요? 나도 그런 이름 처음 들어. 성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강미소 씨 연락처는 여기 있습니다. 유언 집행인을 통해 이미 연락을 드렸고 내일 이 사무실로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나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10년. 10년이 대체 뭐였을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곧장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성민이 말렸지만 뿌리쳤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옷장도 뒤졌고 책장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오래된 앨범 한 권이 나왔어요. 펼쳐보니 대부분 성민이랑 성이 어릴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가족여행 사진들.
그런데 제일 뒤에 사진 한 장이 따로 끼워져 있더라고요.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20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뒷면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미소야, 미안해. 1985년 겨울. 1985년. 성민이 태어난 해였어요. 오빠. 나는 황급히 성민을 불렀습니다. 이거 봐. 이게 뭐야? 성민이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가 언제 이런 사진을? 나랑 성애 말고 다른 아기가 있었어? 오빠, 1985년에 오빠 몇 살이었어? 85년이면 내가 5살이었을 텐데. 그럼 시어머니는 25?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침대 밑에서 뭔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허리를 숙여서 확인해 보니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랬고 고무줄로 묶여 있었어요. 펼쳐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20년 넘게 한 계좌로 송금한 기록이 빼곡했어요. 수취인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메모란에 적혀 있더라고요. 미소생활비.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기를 꺼내서 눌러봤어요. 50만 원 12개월 20년 1억 2천만 원. 이 돈 전부 강미소한테 보낸 거야? 성민이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예진아, 이거 봐. 마지막 송금일이 작년 10월이야. 엄마가 암 진단 받으신 달. 그럼 그때까지 계속 보내신 거네. 성민이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엄마한테 우리가 모르는 딸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럼 강미소는? 누나야. 우리보다 나이 많은.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숨겨진 딸이 있었다니. 그것도 25년 넘게 매달 돈을 보내오셨다니.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요? 다음 날 법무법인 회의실. 오전 10시. 약속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강미소라는 여자는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단발머리에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는 40쯤 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미소입니다. 성민이 먼저 물었어요.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강미소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툭 놓더라고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6개월 전에 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친자관계 99.98% 일치. 모녀관계가 맞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 언니였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1985년생이니까 오빠보다 5살 위죠. 언니 맞습니다. 왜 우리는 몰랐어요? 왜 우리한테 언니가 있다는 걸 아무도 말 안 해준 거예요? 강미소가 담담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21살 때 저를 낳으셨어요. 미혼모였죠. 그래서 저를 입양 보냈습니다. 일주일 만에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2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저는 저를 낳은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전화가 왔죠. 암 진단 받으셨다고. 죽기 전에 만나고 싶다고. 강미소는 웃었습니다. 차갑고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25년 동안 버려놨다가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용서해달라고.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다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강미소가 나를 똑바로 봤어요. 며느리분이시죠? 10년 모셨다고 들었어요. 네. 10년 동안 매일같이 시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대단하시네요. 비꼬시는 거예요? 아니요. 진심이에요. 강미소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분 10년 모셨다고 재산 받을 권리가 있나요? 법적으로요? 그건 저는 25년 버려졌어요. 25년 동안 엄마 얼굴도 못 봤고 생일 축하도 못 받았고 아플 때 돌봐줄 사람도 없었어요. 강미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분은 10년 모셨죠. 근데 전 25년 동안 혼자였어요. 누가 더 억울할까요?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강미소가 변호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상속 절차 진행해 주세요. 저는 어머니 유언 그대로 받겠습니다. 한 푼도 안 나눠줄 겁니다. 잠깐만요. 성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예진이도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론 없죠. 유언장이 유효하니까요. 강미소는 차갑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 주세요. 그때까지 상속포기 각서 쓸 생각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 변호사가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암말기 상태에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을 가능성, 강미소 씨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주장하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유언장은 공증까지 받은 상태였고 담당 의사도 정신이 온전했다는 확인서를 썼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방청객 몇 명과 우리, 그리고 강미소 측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원고 측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원고 이혜진은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모셨습니다. 병원 간병, 일상생활 수발, 항암 치료 시 전적인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반면 피고 강미소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사망 직전 1년에만 나타났습니다. 강미소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태어나자마자 입양 보내졌고 연락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잘못이 아닙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강미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공증까지 받으며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원고가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신 것은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이지 법적 상속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었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연한 도리라고요? 판사가 말했어요. 원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판사님, 저는 10년 동안 매일 시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밤새 간병하고 토하실 때 등 쓸어드리고 병원 갈 때마다 모시고 갔어요. 원고, 진정하십시오. 저 여자는 25년 동안 뭐 했어요? 죽기 직전 1년만 나타나서 재산 다 가져가겠다고요? 강미소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피고 발언하십시오. 강미소가 나를 똑바로 봤어요. 며느리분, 아니 원고. 당신은 10년 모셨다고 하죠. 그런데 전 25년 동안 버려졌어요. 일주일 된 아기를 입양 보낸 게 누구 잘못인가요? 그건 전 25년 동안 엄마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생일날 엄마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아플 때 엄마 손 잡아보고 싶었어요. 학교 운동회 때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오는데 전 혼자였어요. 강미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10년 모셨으니 대단하죠.
근데 전 25년 동안 혼자였어요. 누가 더 억울할까요?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진정하십시오. 다음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성민이 내 손을 잡았어요. 예진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증인을 불렀어요. 시어머니 집 옆집에 사는 김 여사였습니다. 증인, 원고와 고인의 관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진 씨는 정말 효부였어요. 매일 시어머니 집에 와서 청소하고 밥 해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녔어요. 우리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작년에 시어머니가 항암 치료 받으실 때 밤새 간병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아침에 보면 예진 씨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괜찮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강미소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 그것이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가 아닙니까? 도리라고 하기엔 너무 헌신적이었어요. 친딸도 저렇게까지 못해요. 하지만 법적으로 상속 권리를 주장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병원 간호사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원고는 거의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항암 치료 시 환자분이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끝까지 곁에서 손 잡아주고 등 쓸어드렸어요. 피고 강미소는 병원에 온 적 있습니까? 네, 작년 10월부터 가끔 왔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원고와 비교하면 원고는 거의 매일, 피고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강미소 측 변호사가 반격했어요. 판사님, 원고가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신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상속 권리와는 별개입니다. 유언장이 유효한 이상 고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고인의 일기입니다. 원고 집에서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2018년 3월 5일. 예진이가 오늘도 내 발을 주물러줬다. 아무 말 없이 나는 자격이 없는데 미안하고 고마웠다. 2019년 7월 12일. 병원 갈 때 예진이가 손을 꼭 잡아줬다. 나는 평생 딸 하나 제대로 못 키웠는데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 강미소 얼굴이 굳어졌어요. 2023년 10월 1일. 미소를 찾았다. DNA 검사 결과 내 딸 맞다. 25년 만에. 그런데 미소 눈빛이 너무 차가웠다. 당연하다. 나는 일주일 만에 저 아이를 버렸으니까. 강미소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소한테 미안하다. 하지만 예진이한테도 미안하다. 둘 다 내 딸 같은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게 너무 잔인하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강미소 변호사가 잠시 강미소와 속삭이더니 말했어요. 판사님, 저희도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피고의 입양 서류입니다. 1985년 2월 5일 생후 일주일 된 아기를 입양 보낸 기록입니다. 강미소 변호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고인은 일주일 된 아기를 버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입양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기입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피고는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이것은 피고의 양육 기록입니다. 피고는 3번의 가정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입양 가정에서 학대를 받아 2년 만에 보육원으로 돌아왔고 두 번째 가정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시 파양됐습니다. 세 번째 가정에서 겨우 안정을 찾았지만 이미 피고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강미소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인은 피고에게 평생 빚을 진 사람입니다. 25년 동안의 빚입니다. 원고가 10년 모신 것도 훌륭하지만 피고가 25년 동안 겪은 고통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양측 모두 충분히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다시 시어머니 방을 뒤졌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랍 맨 밑 오래된 수첩 하나가 나왔어요. 펼쳐보니 시어머니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예진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21살에 미소를 낳았어. 미혼모였지. 집안에서 쫓겨났고 혼자 애를 낳았어. 세상이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일주일 만에 입양 보냈어. 그게 내 인생 최대 죄야. 25년 동안 미소 생각 안 한 날이 하루도 없었어. 꿈에 나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 근데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 작년에 암 선고 받았어. 그제야 정신 차렸지. 죽기 전에 딸한테 용서받고 싶다. 미소를 찾아갔어. 무릎 꿇고 빌었어. 미소는 날 용서 안 했어. 당연하지. 그런데도 만나는 건 허락해줬어. 예진아, 그런데 말이야. 미소 만나면서 알았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구나. 10년 동안 날 모신 건 내가 유일해. 내 발 주물러주고, 내 밥 챙겨주고, 내 말 들어주고. 미소는 내 피를 나눈 딸이지만 너는 내 마음을 나눈 딸이야. 그래서 고민했어. 재산을 누구한테 줄지. 미소한테 주자니 내가 섭섭할 것 같고 너한테 주자니 미소한테 미안하고. 결국 선택했어. 미소 이름으로 유언장 썼어. 예진아,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 마지막 속죄야. 25년 동안 버린 딸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야. 하지만 예진아, 너도 내 딸이야. 마음으로 낳은 딸. 부디 원망하지 마. 그리고 미소를 이해해줘. 둘 다 내 딸이야. 피로 낳은 딸, 마음으로 낳은 딸.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내 말년이 행복했어.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재판에 이 편지를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세 번째 재판 날이 왔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쓴 편지를 가져왔어요. 제출하려고 했는데 강미소 측에서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판사님, 저희도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강미소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고인이 피고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망 3개월 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미소야, 엄마야. 이렇게 부를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다. 25년 동안 너를 버렸어. 일주일 된 아기를 입양 보냈어. 엄마가 너무 겁이 났어. 세상이 무서웠어. 변명이지. 알아. 변명일 뿐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내가 죽으면 너한테 재산을 물려줄 거야. 25년 동안 못해준 양육비야. 너무 적지. 알아. 하지만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용서는 바라지 않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엄마가. 강미소가 눈물을 흘렸는데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나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변호사가 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원고는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다고 합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원고는 그 10년 동안 가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랑, 시누이의 존경, 시어머니의 감사를 받으면서 살았죠. 피고는 25년 동안 그게 없었습니다. 엄마 얼굴도 몰랐고 가족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3번의 가정을 떠돌았고 2번은 버려졌습니다.
강미소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피고 발언하십시오. 강미소가 나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며느리분. 아니, 원고. 당신은 10년 모셨다고 하죠. 네. 훌륭하죠.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강미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묻고 싶어요. 그 10년 동안 당신은 행복했어요? 네. 시어머니한테 사랑받았죠? 남편한테도 사랑받았고, 명절 때 가족들 모여서 밥 먹고, 생일 때 케이크 자르고, 아플 때 서로 걱정해주고, 강미소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전 그게 없었어요. 25년 동안. 그건 3살 때 양부모한테 맞았어요. 밥을 안 준대요. 울면 더 때렸어요. 보육원 선생님이 발견 안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5살 때 2번째 집으로 갔어요. 1년은 괜찮았어요. 근데 양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저를 기를 돈이 없대요. 다시 버려졌어요. 강미소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10살에 3번째 집으로 갔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가족이 이런 거구나. 근데 이미 늦었어요. 전 사람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언니, 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강미소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면서 가족의 사랑받았어요. 명절 때 모여서 떡 먹고 웃고 행복했잖아요. 전 25년 동안 그게 없었어요. 생일날 혼자 케이크 자르고 명절 때 혼자 라면 먹고 아플 때 혼자 병원 가고. 강미소가 울먹였습니다. 누가 더 억울할까요? 10년 모시고 가족 사랑 받은 당신? 아니면 25년 버려진 저?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원고도 발언하겠습니다. 원고 발언하십시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어요. 언니, 아니, 피고. 언니 말 맞아요. 저는 가족 사랑 받았어요. 10년 동안. 강미소가 나를 봤어요. 근데 그게 공짜였을까요? 전 10년 동안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 차려드렸어요. 명절 때 혼자 음식 20가지 만들었어요. 밤새 간병하고 다음날 출근했어요. 그래서요?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에요? 도리라고요? 나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 친딸도 안 하는 걸 했어요. 시어머니 토하실 때 등 쓸어드리고 대소변 받아내고 밤새 손 잡아드렸어요. 그래도 당신은 가족이었잖아요. 언니도 이제 가족이에요. 25년 늦었지만 시어머니가 찾아주셨잖아요. 25년이요. 25년 늦었어요. 그 25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럼 저는요. 10년 동안 제가 뭐였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말렸어요. 양측 모두 진정하십시오. 강미소와 나는 서로를 노려봤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고개는 돌리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양측 모두 충분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2사람 모두 고인을 사랑했고 고인도 2사람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그 전에 양측이 합의를 시도해 보시길 권고합니다. 법정이 끝났어요. 복도에서 강미소와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분. 네. 당신 말도 맞아요. 10년 모신 거 대단해요. 언니 말도 맞아요. 25년. 정말 힘드셨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적대감은 남아 있었지만 뭔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봐요. 강미소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 일주일 전
집에서 성민이 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옷장, 서랍, 책장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죠. 예진아, 이거 어떻게 할까? 뭔데? 엄마 옛날 휴대폰들이야. 4개나 있어. 성민이 오래된 휴대폰들을 꺼냈어요. 다 버려. 충전도 안 될 거야.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자. 혹시 중요한 거 있을지도 몰라. 성민이 충전기를 찾아서 하나씩 켜봤어요. 2개는 고장 나 있었고 하나는 켜졌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켰을 때, 이거 켜진다. 화면이 켜졌어요. 비밀번호가 없었습니다. 성민이 갤러리를 열어봤어요. 예진아, 이것 좀 봐. 뭔데? 화면에는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녹화 날짜는 작년 9월. 유언장 작성 하루 전이었어요. 이거 뭘까? 성민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고 혼자 휴대폰을 들고 녹화하고 계셨습니다. 예진아, 미소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없을 거야. 성민이 놀라서 나를 봤어요. 예진아, 계속 봐. 우리는 숨을 죽이고 영상을 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예진아, 너한테 미안해. 10년 동안 내가 날 얼마나 잘 모셨는지 알아. 친딸보다 더 잘해줬어. 고마웠어. 정말. 미소야, 너한테도 미안해. 25년 동안 버렸어. 엄마 자격이 없어. 알아.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욕심을 부렸어. 둘 다 내 딸로 만들고 싶었어. 예진이는 마음으로 낳은 딸이고 미소는 피로 낳은 딸이야. 둘 다 내 딸이야. 재산은 미소한테 주기로 했어. 25년 동안 못 해준 게 너무 많아서. 하지만 예진아, 넌 이미 많은 걸 받았어. 10년 동안 우리 가족의 사랑을 받았잖아. 성민이의 사랑, 성희의 존경, 그리고 엄마의 마음. 미소는 그게 없었어. 25년 동안. 그래서 재산은 미소한테. 시어머니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이야. 엄마가 진짜 바라는 건 너희 둘이 서로를 이해해 주는 거야. 미소야, 예진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지 알아줘. 10년 동안 엄마한테 정말 잘해줬어. 친딸도 못할 걸 했어. 예진아, 미소가 얼마나 아팠을지 이해해줘. 25년 동안 엄마 없이 살았어. 3번 버려졌어. 얼마나 외로웠겠어. 부탁이야. 서로 미워하지 마. 서로 원망하지 마. 엄마는 너희 둘 다 사랑해. 정말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나는 한참을 울었어요. 성민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진아. 응. 이거 재판에 제출해야 할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제출해야 해. 이게 시어머니 진짜 마음이니까. 다음 날 나는 변호사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영상을 보더니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걸 법정에 제출하시겠어요? 네. 그럼 강미소 씨도 이 영상을 보게 됩니다. 알아요. 그래도 제출해야 해요. 시어머니가 원하신 거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종 재판에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양측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우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고인이 유언장 작성 하루 전에 녹화한 영상입니다. 법정에 큰 모니터가 설치됐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예진아, 미소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없을 거야. 강미소가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상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는 장면이 나왔을 때 강미소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나도 울었습니다. 부탁이야. 서로 미워하지 마. 서로 원망하지 마. 엄마는 너희 둘 다 사랑해. 정말이야. 영상이 끝났어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고인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피고 강미소가 주요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미소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만 원고 이혜진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피고는 상속 재산의 20%를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닌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강미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분. 네. 커피 한 잔 할래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서먹했어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강미소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영상 처음 봤어요. 저도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강미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전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영상 보니까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는 두 딸 모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며느리분, 예진이요. 이름 불러주세요. 예진 씨. 강미소가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사실은 재산 다 받고 싶지 않았어요. 네. 어머니가 남긴 돈이 제가 받지 못한 25년의 사랑을 대신할 순 없잖아요. 돈으로 어떻게 메워져요. 강미소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그냥 어머니가 저를 선택해줬다는 게 좋았어요. 처음으로 선택받은 기분이었거든요. 언니. 근데 영상 보고 알았어요. 어머니는 둘 다 선택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둘 다 사랑하셨던 거죠. 나도 눈물이 났어요. 예진 씨, 판결대로 20% 드릴게요. 아니, 반반 나눠요. 네. 어머니가 원하신 게 그거 아니었을까요? 우리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가 받으세요. 25년 동안 못 받은 사랑이잖아요. 예진 씨도 10년 동안 어머니 모셨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인생에 대해, 시어머니에 대해, 가족에 대해. 해가 질 무렵 강미소가 말했어요. 예진 씨, 우리 가족할래요? 네. 어머니가 원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자매처럼 지내는 거. 나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언니. 판결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미소 언니와 나는 법적으로 재산을 반으로 나누기로 합의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예진 씨,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할래요? 좋아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3시에 시어머니 집 근처 카페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먹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피를 시키고 앉았어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날씨 좋네요. 네. 좋네요. 어색한 대화만 오갔어요.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어요. 언니는요? 저도 그냥.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예진 씨, 우리 이렇게 지내는 게 어머니가 원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색하네요. 네.
어색해요. 우리는 서로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노력해봐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럴까요? 그래야죠. 그날 우리는 1시간쯤 있다가 헤어졌어요. 편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습니다. 2주 후 시어머니 산소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예진 씨,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 차로 갈게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언니 얼굴이 조금 굳었어요. 아, 네. 그럼 현장에서 봐요. 산소에서 만났습니다. 언니가 꽃을 가져왔어요. 하얀 국화였습니다. 나도 꽃을 가져왔어요. 노란 국화였어요. 같이 놓을까요? 네. 꽃을 놓고 함께 절을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언니가 말했습니다. 예진 씨, 다음 주에 어머니 기일이잖아요. 네. 같이 제사 지낼까요? 글쎄요. 예진 씨?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언니, 아직은 좀 어려워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하지만 언니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진 씨, 어머니 회사 정리하는 거 도와주실 수 있어요? 회사요? 네. 세무사가 서류 정리 좀 해야 한대요. 혼자 하기 벅차서 제가 회사 일은 잘 몰라서 그냥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돼요. 그럼 언제요? 이번 주 금요일 가능해요? 알겠어요. 금요일. 시어머니 회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서류가 산더미였습니다. 이거 다 정리해야 해요? 네. 세무사가 필요하다고 한 것만 이 정도예요. 우와. 우리는 하나씩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2시간쯤 지났을 때 언니가 물었습니다. 예진 씨, 성민 씨는 뭐 하세요? 회사 다니고 있어요. 왜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예진 씨는 어머니 제일 가까이에서 모셨잖아요. 네. 부러워요. 네. 언니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전 25년 동안 어머니 얼굴도 못 봤는데 예진 씨는 10년 동안 매일 봤잖아요. 어머니 손 잡아드리고 말씀 들어드리고 웃는 모습도 보고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그게 없었어요. 한 번도. 나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언니,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예진 씨 잘못 아니잖아요. 그래도 언니가 드디어 나를 봤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가끔 예진 씨가 미워요. 네. 예진 씨는 10년 동안 어머니 사랑받았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워요.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근데 동시에 고마워요. 제가 못했던 걸 예진 씨가 해줬으니까. 언니, 복잡해요. 고맙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전 지금 뭘 느끼는 건가요? 나도 눈물이 났어요. 언니, 저도 복잡해요. 네. 언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하고 싶기도 하고.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우리는 서류 정리를 마치고 헤어졌어요. 여전히 어색했지만 뭔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총 1년이 흐른 셈이에요. 그 사이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만났어요. 그 다음엔 2주에 한 번.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어느 일요일 아침,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진아, 오늘 뭐 해? 이제 언니는 나를 편하게 부릅니다. 아무것도 안 해. 왜? 어머니 산소 가려고. 같이 갈래? 좋아. 그럼 11시에 우리 집 앞에서 만나자. 응, 언니. 차를 타고 산소로 향했어요. 이제 우리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진아, 요즘 성민이는 어때? 바빠. 승진 준비한다고 야근 많이 해. 힘들겠다. 언니는 요즘 뭐 해? 어머니 회사 정리하고 있어. 다음 달이면 끝날 것 같아. 그래. 산소에 도착했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함께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언니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예진이랑 진짜 자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나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언니 정말 좋은 분이에요. 왜 진작 소개 안 해주셨어요? 우리는 서로 보며 웃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진아, 응? 고마워. 뭐가? 나한테 기회 줘서. 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하고 힘들었잖아. 근데 포기 안 하고 계속 만나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언니. 뭐가? 이해해주려고 노력해줘서. 25년 버려졌는데도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서.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산소에서 돌아오는 길. 언니가 차를 세웠습니다. 예진아, 잠깐만. 왜?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사업자 등록증이야. 뭐야, 이거? 두 딸 패션? 상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회사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 그냥 없애기 아깝더라고. 어머니가 30년 동안 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어가면 어떨까 싶어서. 물론 규모는 작게 시작하고. 나는 사업 몰라. 나도 몰라. 근데 배우면 되잖아. 같이. 언니가 나를 봤어요. 예진아, 우리 함께 하자. 어머니 뜻도 이어가고, 우리도 더 가까워지고.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니, 응? 난 경험이 없어. 실수도 많이 할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언니가 웃었어요. 우리 어머니 두 딸이잖아. 피로 낳은 딸, 마음으로 낳은 딸.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어. 나도 웃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언니. 우리는 악수했어요. 6개월 후, 두 딸 패션 사무실. 작은 사무실이지만 우리에겐 소중한 공간이에요. 언니는 재무를 맡고 나는 디자인과 고객 관리를 맡았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실수도 많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기도 했죠. 예진아, 이 디자인은 좀. 왜? 안 예뻐? 아니, 예쁜데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아. 그럼 어떡해? 조금 수정하자. 싫어. 이게 제일 예뻐. 예진아, 언니도 너무 돈만 생각해. 우리 사업하는 거잖아. 다투다가 한참 후에 다시 앉아서 대화했어요. 미안해, 언니. 나도 미안해. 중간 지점 찾아보자. 그래.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2주기. 우리는 산소에 모였어요. 나, 성민, 성희, 그리고 언니.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두 딸 패션 잘 되고 있어요. 첫 6개월 매출이 3천만 원 나왔어요. 나도 말했어요. 어머니, 언니랑 저 이제 진짜 자매예요. 맨날 만나고, 맨날 싸우고, 맨날 화해해요. 우리는 웃었어요. 성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가족 됐어요.
미소 언니도 명절 때 우리 집 와요. 성민이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만 같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언니가 말했어요. 예진아, 너 알아? 뭐? 우리 정말 닮았어. 뭐가? 둘 다 고집 세고, 둘 다 울보고, 둘 다 착해. 나는 웃었어요. 그러게. 진짜 자매 같아.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 응, 분명 기뻐하실 거야.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문 앞에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 딸 패션, 대표 강미소, 이혜진. 우리는 간판을 보며 웃었어요. 언니, 우리 앞으로도 잘하자. 그럼,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시잖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시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그 사진에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화이팅.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한 시간, 나눈 마음, 쌓은 추억,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게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두 딸을 생각하셨어요. 피로 낳은 딸, 마음으로 낳은 딸. 그리고 그 두 딸은 이제 진짜 자매가 됐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싸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진짜 원했던 건 재산이 아니라 두 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걸.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요? 혈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